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원 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PPT 자료 한번 볼까요? 보면은 MBC 뉴스데스크의 김만배 허위 녹취록 보도입니다. 이게 언젠가면은 대선 2일 앞도 2022년 3월 7일입니다. 뉴스데스크에서 김만배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 녹취록 관련 기사를 앞쪽 네 번째의 네 번 꼭지를 연속 보도를 하였습니다. KBS는 19번째 보도를 하였습니다. 꼭지 내용을. MBC 보도 중 윤석열 후보의 반론권을 보장한다는 보도는 윤석열 몸통 확인과 선거 공작이라는 김만배 녹취록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MBC를 비롯하여 KBS, JTBC 등 주요 언론사에서도 뉴스타파의 기사를 대거 보도한 결과 대선이 1년 지난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여전히 31%의 국민들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정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 MBC가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고 수차례 지적했지만 그때마다 부정하였습니다. MBC가 김만배 허위 인터뷰에 메인 뉴스 네 꼭지나 할애한 것이 과연 공정한 보도였다고 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만배 허위 인터뷰는 제2의 긴대협 병풍 사건으로 성공했다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뻔했던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입니다. 실제 공표 금지 직전 막판 마지막 여론조사 당시 윤석열 후보가 47.4%, 이재명 후보의 41.5%에 비하여 5.9% 차이를 앞섰지만 대선 결과는 0.7%로 급격하게 좁혀져 성공한 가짜 뉴스가 될 뻔했습니다. 김만배 허위 인터뷰 내용은 누가 봐도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뉴스였었습니다. 해당 뉴스가 불러올 엄청난 파장을 생각했었다면 인용 보도라고 해도 수차례 팩트 체크를 거쳤어야 합니다. 이 사장님, 김만배 보도를 MBC에서 네 꼭지나 보도하면서 어떤 팩트 체크 절차를 거친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해봤습니까? 네.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 문제가 제기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저희- 있었습니까? 저희- 없었습니까? 저희 아니, 이사회에서 답은 얘기했는데 잠시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팩트 체크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저는 노력을 확인했습니다. 네. 노력했는 데는 문제가 네. 있었다. 뭐 그죠? 부족한 부분은 좀 있었을 수 아니 그러니까 있다라고 노력을 생각합니다. 했는데 네. 결과는 확인을 못했잖아요. 제가 오전에 질의를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아니, 질의를 아니, MBC 사장 안현주 사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건 말씀드릴게요. 가짜 자, 잠깐만, 뉴스니 잠시만요. 시간 그렇게 끄세요. 말씀하시는 건 적절한 것 같지 이사장님, 않습니다. 제가 네. 질의합니다. 자, 잠깐만요. 또 시간 끄세요. 아니 답변하시라고 답변이 얘기했어요. 아니고 들어, 질의를 자, 드리지 자, 않습니까? 김영식 의원, 잠시만요. 예. 이사장님, 네. 질의를 충분히 듣고 아니 아까 들으세요. 해서 그랬잖아요. 네. 아니 아니? 김의원께서 답변하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한 겁니다. 답변을 내가 네. 잠깐만 예스 있어보세요. 자, 했잖아요. 스톱. 네. 위원장이 엄중하게 질의 답변에 대한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라뇨. 충분히 답변을 하고 답변 기회가 모자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을 썩지 마세요. 네. 경고입니다.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 잠깐 마이크 안 껐어요. 싸우러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 아, 자 4분 넣으세요. 질의하십시오. 네. 저 오전에 MBC 안영중 사장의 질의를 했었습니다. 답은 무엇인가 하면은 녹취록 관리에도 원본을 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녹취록에 언급된 조우영 씨 사실 확인했습니까? 확인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사실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면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했었다. 그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인데 허위 사실을 알 권리로 걔가 보도해도 됩니까? 알 권리라는 차원은 사실된 확인을 가지고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를 하는 겁니다. 허위 사실을 보도해놓고 이걸 알 권리 차원으로 이렇게 둔갑한다는 게 국민들 보면은 알 권리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지금 MBC의 현 상황입니다. 제가 그때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 말을 못했습니다. 자, MBC 가짜 보도 뉴스는 2008년 광우병 보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아시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허황된 사실이었는지. 광우병이 발견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는 사실을 일어날 것 같이 보도를 해놓고 이게 사실이냐는 얘기를 합니다. 국민이 알 권리를 차원에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은 마음껏 해도 된다는 거 아닌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송국들은 그렇게 우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언론 탄압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게 지금 MBC가 취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누가 봐도 편파 방송, 누가 봐도 한쪽 힘들기를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MBC가 이 사실을 보고 MBC 아마 기자 4분이 조사를 받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관심금 받았지요? 받았습니까? 자,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잘못된 보도에 대한 반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2009년도에 MBC가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켜졌습니까? 허황된 또 헐마 좋은 가이드라인만 만들었어요. 참 이게 MBC의 시사 보도는 제작 준칙이라고 하는데 지켜지지 않은 제작 준칙 왜 만듭니까? 저는 사실 여부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증하고 또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 못한 정부는 방송하지 않은 걸 원칙으로 한 데 놨습니다. 이거 지켜졌습니까? 이게 국민의 알 권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언론등당 피해가려고 합니까? 말만 하면 뭐라고 하는 거면 언론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는 뉴스데스크뿐만 아니라 하루 전 PD에서도 PD 수첩에서 방송이 됐습니다.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은 이 바로 PD 수첩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대선 데이1입니다. 결정하셨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 의도를 오프닝으로 설명을 했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다분히 의도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없지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사장님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또는 공범자거나 알고도 왜 가만히 있습니까? 허위 사실을 다 알고 있어도 지금 가만히 계시잖아요. 이 사실 사과할 의향 없습니까? 사과할 의도 없습니까? 제가 지금 답변해도 되는 상황이 답변이 문제가 아니고 네. 제가 묻는 거는 이 허위 사실에 대해 사과할 의도가 없느냐는 겁니다. 우선 그러니까 저기 위원장님 지금 제가 답변해도 되는 시간입니까? 지금 자, 김영식 의원 1분 더 쉬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공영방송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박문진 이사장으로서 대책 마련에 종합감사전까지 의원실을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MBC 뉴스데스크뿐만 아니라 PD 수첩에서도 사과에 대한 언급 하나 없습니다. 지금 방통위 우리 우리 이상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지금 이 사실에 대한 관심금을 의결했었지요. 이 부분은 이제 방심위, 저희 방통위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방통위, 예. 네, 심의 결과 그 뉴스타파 인용 보도는 그 허위 왜곡 보도로 확인돼서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MBC는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 팩트를 가지고 사과는 의결했다고 저는 봅니다. 사과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일단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그 국정감사 처음이신가요? 아니세요? 그러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질문을 국회의원들이 많이 하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럼 답변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또 우리 의원들이 질문이 시작되면 말을 겹치게 하는 때는 이사장님이 답변이 좀 모자라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질의 답변 과정에서 그런 거는 저 위원장한테 답변을 좀 할 게 있다라고 하면 질의 다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질의를 다 하고 네. 또 이렇게 뭐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드릴 수가 없으니 질의 응답을 하실 때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답변을 하시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예, 지금 장 의원님 말씀 이해했는데 아까 제가 김영식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셔서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또 나중에 또 답을 하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좀 그러니까 말이 혼동이 섞이는 됐습니다. 거를 좀 자제해달라는 얘기를 네, 네, 드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도록 답변하실 거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예, 포괄적으로? 예.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또 다른 의원 답변 또 질문 비슷한 게 있을 테니까 그때 네. 하시고 네. 이번 질의에 꼭 해야 될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좀 포괄적으로 해주십시오. 네. 예. 제가 사실은 좀 감기가 심하게 걸린 상태라 이렇게 목소리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잘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그 뉴스타파를 인용한 보도를 두고 그 가짜 뉴스니 뭐 허위 조작, 허위 정보니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가짜 뉴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뉴스라는 형태를 그러니까 사실 뉴스를 보가 아니라 뉴스의 형태를 취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언론기관이 한 보도를 가지고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는 언론학계에서는 안 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짜 뉴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또 이 뉴스 자체가 허위 정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 허위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그러니까 확정된 사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만배라는 사람이 그 대장동의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고 뭐 저기 옥중에 수감돼 있지만 그 사람 자 질문하셨으니까 답변 기회 주십시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의 발언은 사실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증했느냐, 그 시점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다 했냐라고 질문하면 그거보다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고 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지적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법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더러 사과할 의향이 있냐라고 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사과할 수 알겠습니다. 의향이 사과할 의향이 없습니다. 없다. 알겠습니다. 다음은